우리 일단은 실근의 부호를 먼저 살펴봅시다. 실근의 부호야. 여기에서 2차 방정식에서. 자,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냐면 0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호기 때문에 누구? 경계가 되는 게 누가 되는데? 경계가 0이 되겠죠. 오케이? 경계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0을 기준으로 자, 두 근이 양이다. 두 근이 음이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야.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 어떻게 보면 자, 두 근이 양이다. 두 근이 음이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라는 거니까 자, 하나씩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봅시다. 두 근이 양이다. 그러면 뭘 본다? 세 가지를 보죠. 합을 보는 거야. 곱도 보는 거야. 뭐도 본다? 판별식도 보는 거잖아. 오케이? 합이 어떻게 되는데? 합이 두 근의 합 자체가 양이 되면서 곱도 양이 되면서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잘했어? 자, 판별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제로야.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양인가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양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얘는 합이 얼마인데? 1이죠. 곱은 얼마인데? 1이죠. 합과 곱이 1이고 둘 다 양양이다 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해가 양이다라는 게 아니잖아. 뭐 때문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녀석의 근은 누가 되는데? 허근이 만들어지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판별식 자체가 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얘는 판별식 쓰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걸러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근이 음인 거야. 그러면 합이 있을 거고 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여전히 있을 거고 합이 어떻게 된다? 얘는 0보다 작겠죠. 곱은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죠. 판별식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같은 맥락으로. 오케이?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당연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야.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래. 그러면 양근이 있을 거고 음근이 있을 거잖아. 얘들아, 양근과 음근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합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2하고 마이너스 2면 0이야. 2하고 마이너스 3이면 음이야.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줍니다. 자, 양의 절대값과 음의 절대값을 주면서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더 크대.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요. 뭐가 결정이 되는데? 합이 양이고 곱은 뭐가 된다? 그렇지. 곱은 음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서로 같대. 양의 절대값과 음의 절대값이 서로 같대. 이 얘기는 뭘 뜻한다? 얘는 합이 얼마다? 0이고 곱이 음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음의 절대치가 더 크대. 음의 절대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합은 음이 되는데 곱은 뭐가 된다? 곱은 양이 된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한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했었던 내용인데 왜 다시 한번 정리하느냐. 여기는 경계가 0이잖아요. 여기는 경계가 0이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따질 거냐면 실근의 위치를 따질 거야. 자, 실근의 위치를 따질 건데 이를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특정 실근이 어떠한 5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아니면 5와 7 사이다, 아니면 5와 7 바깥에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실근의 위치를 다룬다라는 얘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실근에 대해서 근 자체가 위치가 달리 있다. 근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부터 먼저 봅시다. 자, 먼저 뭐부터 한다? 첫 번째, 그러한 상황을 먼저 그려서 확인합니다. 그려서 이제 뭐를? 보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보조 그림을.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조 그림을 살펴보시고요.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자, 세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보통 뭘 체크하느냐? 함수값을 체크합니다. 함수값과 두 번째는 축의 위치랑 제일 마지막에 판별식 D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함수값과 축의 위치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D를 확인하는 거는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얘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얘는 얘랑도 동일해요. 자, 꼭지점에 Y좌표에 꼭지점에 Y좌표를 보는 거나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보거나 얘를 보거나 얘를 보거나 그림을 그려서 얘에 대한 조건을 찾는 거야. 얘에 대한 조건을 찾는 거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근이 내가 이렇게 할게. 두 근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오케이? 됐어? 자, 첫 번째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올 수도 있고 5라는 숫자도 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부 다 같은 맥락이야. 자, 두 근이 3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근은 뭘 뜻하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를 뜻하는 거야. 자, 이 방정식에서 자 a 값 자체를 양이라고 국항을 좀 시킵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뭘 뜻하느냐 하면 얘를 뜻하는 거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포물선과 y는 0이다라는 이렇게 x축과의 교점에 뭘 살펴본다? 교점의 x좌표를 살펴보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오케이? 됐어요? 마찬가지더라 라는 얘기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3을 집어넣었을 때 자, 3보다 오른쪽에 x절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일단 뭐부터? 함수값의 부호부터 먼저 봅시다. 3,f3에서 3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면은 자 0보다 크면은 일단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돼. 이런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무조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3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까지 됐어? 그래도 여기도 3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 그림 자체가 그려지기가 조금 힘들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축의 위치를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축의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축의 위치를 어떻게? 3보다 크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축의 위치를 3보다 크도록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는 거야. 그럼 봐봐. 3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축에 대한 위치가 3보다 오른쪽에 있다 한들 자 얘들아 여기 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3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고 축은 3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되잖아. x축과 닿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이 결국 뭐가 되는데? 판별식이겠죠.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근이라고 얘기하면 중근도 허용되는 거야. 중근도 두근으로 치는 거예요. 중근도 허용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싹 다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두근이 1과 3 사이에 있대. 두근이 1과 3 사이에 있대. 이번에는 경계가 되는 실수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또 그림 그리는 거야. 1하고 3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도 되겠지만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까지 해되세요? 여기까지 해되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함수값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함수값이 F1에 대한 함수값도 있을 거고 F3에 대한 함수값도 있을 건데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0보다 그림에서처럼 커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되면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겠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x축과 만나지 않네. 지금은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자, 판별식을 사용해 봅시다.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두 번째 조건까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오겠느냐 봅시다.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느냐 하면 뭐 이거는 같은 거니까 한 이 정도 좀 그려보고 칠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쭉 가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축을 어디로 당겨줘야 되겠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가? 축 자체가 축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는데 1과 3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축이 1과 3 사이에 들어있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볼게. 바깥에 뭐 다르게 이렇게 합시다. 두 근 사이에 반대로 두 근 사이에 1과 3이 있다. 자, 두 근 사이에 1과 3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근 사이에 1과 3이 존재하는 거니까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과 3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이까지 해되세요? 이까지 해되죠? 그러면 함수값부터 먼저 보시면 되는 거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3에 대한 함수값도 0보다 작다. 오케이? 다른님? 이까지 해되시죠?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나오느냐 라는 거잖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라는 건데 봅시다. 그럼 봐.
1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텐데 1에 대한 함수값도 음수고 3에 대한 함수값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왔나? 나오네. 됐죠? 그럼 나머지 뭐 기타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다시 봅시다. 그림을 보고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다시 이 조건을 보고 그림이 나오는지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보고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조건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그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함수값과 음수만 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끝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게 결국 근분리고 근분리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보시고 자 우리가 뭐까지? 세 번째 단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림을 보고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고 그림도 만들어내셔야 돼. 조건 자체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전에서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자 봅시다. 이렇게 해결을 해. 자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을 거고 y는 gx가 있어요. 자 y는 fx와 y는 gx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의 교점에 x 좌표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y = fx와 y = gx의 교점의 x 좌표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 정말 다양하겠지. 2와 3 사이가 될 수도 있고 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됐어?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겠지. fx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일단 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같다라고 두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이 위에 있는 말이 누구랑 같으냐 하면 이거의 실근의 위치가 어디 있다? 네모에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네모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조금 중요하고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을 뭐 해주셔야 되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기 쉬운이야. 그리기 쉬운 형태랑 그리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왜냐하면 내가 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니까 그리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보통은 이쪽은 뭘 만들어 주느냐면 보통은 이쪽은 포물선이에요. 다른 쪽은 뭐다? 직선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꽤나 많으니까 자, 이제 실전에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봅시다. 10-7번 봅시다. 10-7번 한번 봅시다. 자, 10-7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의 2에 m-4의 x가 있고 더하기 2m이 있을 텐데 이걸 골제로야. 두 근이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 여기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됐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큰 거야. 10-7번.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한다? 그림부터 그리겠지?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자, 그림부터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을 텐데 2를 기준으로 2보다 오른쪽에 여기 근, 여기 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됐어?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네.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첫 번째 조건은 함수 값이 아까 전에 다 확인했어. 양수가 된다.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2,f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의 위치도 보셔야 되겠죠. 축의 위치가 누가 되는데? 합이 2에 m 빼기 4가 되니까 축의 위치 m 빼기 4가 축의 위치고, 축의 위치는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겠네. 이까지 됐지?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판별식 봅시다. 판별식 보시면 판별식이 자 m-4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이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그거랑 같은 것까지. 이거를 싹 다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랬니? 됐죠?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갑니다.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m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플러스 16이 되겠네. 그 다음 더하기 2m이네.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식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m이고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m이 누구보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m이 누구보다 6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m이 6보다 크다가 두 번째로 나오겠네. 세 번째 봅시다. 얘는 m제곱에 마이너스 10m이 되겠죠. 플러스 16이 되겠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m이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다 찾으셔야 되겠죠. 다 만족하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수직선 위에 살짝 표시해 봅시다. 10보다 작다 하나 있을 거고, 6보다 크다 하나 있을 거고, 누구?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끝으로 8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뭐다? 이쪽에 있겠죠. 따라서 m의 범위가 8 이상 누구 미만? 10 미만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이까지 됐죠? 이가 됐어요. 자, 충분히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 y는 얘들아 이거 봐야 돼. m에 x 빼기 1 더하기 3 어떻게 1, 2? y는 m에 x 빼기 1 더하기 3 쟤는 뭐야? 직선 배웠잖아요. m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지난다? m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지나? 1,3을 무조건 지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xy 말고 xy 이외의 문자 m이 등장하면 반드시 우리가 m으로 정리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다? 정점을 알 수가 있어. 고정된 점이야. 고정된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다? 1,3이야. 1,3을 기준으로 m이 변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야. 나중에 이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야. 자, 가볼게. 마이너스 2m 있어요. 봅시다. 마이너스 2m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m의 x고 2m이 있으니까 얘가 x제곱에 자 플러스 8x입니다. 곱해서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2mx랑 2m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2m으로 묶어내서 정리해주면 2m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짝 보실 수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야.
자, 두근이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뭐 추격해가 0이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y는 x제곱 플러스 8x가 됩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누구? 붙어 있어. 1,0은 여기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까 됐어? 1,0이야. 이만큼 떨어진 게 8이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한 1,0이 한 이 정도쯤 있겠지. 다랬니? 이가 됐어? 자, 가봅시다. 그런데 잘 들어봐 봐봐. 누구보다 크대? 두근이 2보다 크다 그랬어. 오케이? 두근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봐. 두근이 2보다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누구를 집어넣으면 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두근이 2보다 큰 거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같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상황인데 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20이 등장하겠지. 오케이? 잘했나요?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두근이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0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교점 x좌표 2보다 크고요. 여기 교점 x좌표 누구보다 2보다 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지점이 누가 되느냐? 얘입니다. 2가 되는 지점 딱 지나면서 요 직선보다는 어떻게 되면 돼? 더 가파르면 2보다 작은 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보다 완만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얘보다 완만하다가 자, 어느 부분? 접하는 경우가 등장하겠지. 접하는 부분이 등장하면 이까지도 되긴 하겠지만 더 내려가면 만나는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물론 난이도 쉬운데 왜 이걸 이따위로 풀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어요. 축과 판별식과 함수값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을 하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와 그 기울기 사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이 기울기가 별이라고 두는 거야.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두시면 되느냐면 세모라고 둘게. 그럼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있어. 그 기울기는 세모보다는 어떻게 된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겠지.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다가 누구보다는 작으면 돼? 별보다는 작으면 돼요. 오케이? 자,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기울기 얼마인데? x의 증가량 얼마? 1. y의 증가량 얼마? 20이야. 20이고 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20이야. 기울기 얼마였는데? 2m이었잖아. 약분해주면 10보다 작아요. 어디 있어? 10보다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접하는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접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해가지고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별식이 0이 되는 부분 봅시다. 판별식이 0이 되는 부분이 8하고 얼마 나오니? 8하고 여기에서 그 값이 8하고 2가 나오는 거니까 판별식 0이 되는 m 값이 2하고 8이 등장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순간의 기울기니까 이 순간의 기울기는 8이 대입되어 있는 16이 됩니다. 16이야. 그러면 8 이상 10 미만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디 있어? 8 이상 10 미만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뭐 많이 배웠었잖아. 기본반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한판 축 뭐 하면서 막 외웠었잖아. 한판 축 뭐 물론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의 위치를 보는 건 맞아요.
그거를 볼 때 뭐 문제를 해결을 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든 문제를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잘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잘 통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방정식 따로따로 방정식에서 식조작을 하는 거야. 그리기 쉬운 형태. 자, 식조작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식조작해서 그리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교점 X좌표 그걸로 봤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좀만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좀 더 쉬었다가 합시다.